이번에 BTS가 컴백했습니다. 철학 채널에서 무슨 가수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음악과 철학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둘 다 근본적으로는 살기 위한 몸부림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니체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썼던 책인 비극의 탄생은 사실상 거의 음악에 대한 책이거든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BTS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BTS 컴백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저의 SNS에 너무 음악이 실망스럽다, 제목이 아리랑이라더니 무슨 영어 노래밖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들었을 때 확 끌리는 노래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평가를 보고 상당히 너무 그런 평가가 저한테는 아쉽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컴백 앨범에 대한 저의 감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BTS는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걸 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매 앨범을 낼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BTS는 처음에 되게 당돌한 학생들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풋풋한 첫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그러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훨씬 더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여심을 사로잡는 음악을 내놓기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위안의 메시지를 주는 노래를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신나고 전 세계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뭐 때로는 멤버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향성을 회사가 제시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쉴 새 없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했었던 그룹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운 시도의 방향성이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이번 앨범에서 결국에는 되게 핵심이 되는 독특한 지점이, 되게 먹먹하게 들리는 사운드가 많고 명확하지 않은 멜로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음악 하면 딱 귀에 꽂히는 사운드, 귀에 꽂히는 멜로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당연히 대중들은 좋아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번 앨범에는 정말 희한하리만치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틀곡인 스윙 같은 경우도 되게 편안하게 듣는, 집안에다가 탁 틀어놓고 듣는 듯 마는 듯 배경에 깔릴 법한 그런 음악이지, 내가 딱 이 음악을 듣고 그래, 야 이게 BTS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트랙들도 저는 한편으로는 비지스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 라디오헤드가 생각나는 트랙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뭉개지는 듯한 음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게 누구 목소리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면들도 굉장히 많고요. 더블링을 굉장히 강하게 넣거나 화음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메인 멜로디의 음량을 오히려 줄여가지고, 그리고 음색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밸런스를 조정해서 이게 도대체 누가 부르는 것이며, 그래서 과연 한 명이 또렷하게 부르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주도록 유도한 곡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입니다. 왜냐하면 BTS의 원래 대표적인 특징이 각 멤버들의 음색이 굉장히 좋으면서 독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색들을 살린 음악이 많은 게 당연하고, 그거를 팬들은 사랑을 했었던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의도적으로 그런 음색의 개성들을 굉장히 죽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멜로디도 그렇게까지 딱 귀에 꽂히는 것 같지도 않고, 먹먹하고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엄청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는 K-POP 그룹의 입장에서는 아주 실험적인 시도라고 저는 느껴지고,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은 이게 뭐냐, BTS 실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전체적인 앨범의 컨셉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여기에 담긴 이유 내지는 메시지는 거창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BTS는 정말 거창한 그룹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선도하고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아주 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딱 들었을 때 압도가 되는 엄청난 사운드의 음악, 엄청난 대중성, 거대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자극성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간 거고, 우리가 왜 언제까지 그렇게 거창해야 되지? 왜 이런 대표적인 K-POP 그룹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의 귀에 딱 꽂히는 음악, 바로 임팩트를 주는 음악, 그런 걸 추구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BTS한테는 또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아의 해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 Into the Sun이라는 트랙을 들어보면 저는 본 이베르라는 밴드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모를 정도의 중첩된 목소리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본 이베르 같은 사운드가 음악사적으로는 자아의 해체와 익명성을 의미한다는 의의를 갖거든요. 가수면 자기의 개성을 표현해야 되고 자기의 또렷한 강점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가수라고 해서 항상 그래야 되지?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의 오케스트라 음악 같은 경우는 한 악기가 빠져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운드가 중첩돼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하모니를 이뤘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중들이 듣는 노래라고 함은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야지 가수의 개성이 표현돼야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목소리도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악기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식을 표현하고 그게 어쩌면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내려오는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현대사회가 되게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수동적으로 살도록 요구를 하면서 사회에 맞춰서 살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 자신을 찾아야 돼요. 너답게 살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다운 게 뭘까? 나로서 살아야 돼. 라는 그 모든 고민과 노력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피곤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거에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듯이 세계와 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구별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이 세계와 나를 나누고 나라는 이 영역 안에 많은 것들을 끌어들여와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내가 이런 경력을 쌓아야 이런 성취를 이뤄야 이만큼의 통장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주입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BTS의 앨범은 우리 너무 그렇게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지 말고 한번 우리로서 살아보자. 이 세계의 일부인 나의 면모에 주목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아마 그 아리랑이라는 제목에도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게 꼭 저는 한국 전통음악을 무조건 녹여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아리랑이라는 게 우리 민족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뿌리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거는 개인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스윰이라는 타이틀곡도 I just wanna dive, I just wanna dive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스윰은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거고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두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다이브는 어쩌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모두 다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만 BTS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BTS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룹은 더더욱이나 우리다운 것은 무엇일까,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좀 이번 앨범은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좀 쉬자. 우리 좀 깊은 물속에서 조용히 먹먹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사운드 그것을 통해서 휴식을 해보자 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에서 우리 몸 대 몸으로 만나보자 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몸은 정신과 대비되는 개념일 수 있죠. 정신은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의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몸은 그렇진 않아요. 몸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일부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와 닿는 표면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정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몸 대 몸으로서 관객들과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읽히고요. 그리고 메리고라운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슬픈 노래예요. 회전목마처럼 우리는 쳇바퀴 도는 일상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고 있고 그것에서 좀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 생이라는 굴레로부터 어쩌면 좀 이제는 내려가고 싶다라는 가사를 담았는데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라디오헤드가 굉장히 명확하게 생각났어요. 라디오헤드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크립이라는 대중적인 노래가 있고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아실 텐데 크립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But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이런 의지를 담았거든요. 라디오헤드가 원래도 굉장히 뭉개지는 사운드, 명확하지 않고 왜곡되는 사운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밴드예요. 가사도 굉장히 다크한 가사가 많고 근데 BTS도 이번에는 좀 원래 BTS가 항상 팬들을 위로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BTS의 가장
족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앨범 시리즈 중에 하나가 Love Yourself라는 시리즈가 있고, 너를 사랑해라,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로서 살아라, 너 자신으로 괜찮다, 어쩌면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BTS는 그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너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너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나도 이 삶의 굴레가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먹먹한 곳에서 이 세계와 하나가 됨을 느끼고 우리 좀 쉽시다 라는 식으로 우리도 좀 위안받고 싶고, 내가 나를 놓고 위로받는 자가 됨을 통해서 그게 또 팬들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함께 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TS가 원래는 되게 어떤 막 우주적인, 희망적인, 되게 환상의 나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운드도 많이 썼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꿈에 좀 더 가까운, 진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밝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어둡고 침침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운드를 많이 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에서 그 지민이랑 V가 되게 또 실험적인 발성을 역시 보여주더라고요. BTS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듣기 좋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이런 발성을 써야 되는데, 떴다 떴다 비행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떴다 떴다 비행기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던가, 그게 있어요. BTS는 그런 실험과 유머와 재치 항상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약간 들어있어서 그건 저는 되게 또 좋았던 점이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막 모든 점이 당연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창작물이라는 게 다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저도 한국어가 너무 적다라는 건 되게 아쉽긴 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 BTS가 전형적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는 되게 재치 있는 한국어 가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누간의 수저 더럽대 마이크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막 이런 가사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쉽긴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을 오히려 흐릿하게 만든 듯한 사운드를 추구한 것 같은데, 그게 팬 입장에서는 원래 지민 목소리, 진 막 다 사실 7명의 멤버 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딱 명확하게 많이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첩되고 기계적으로 왜곡된 목소리 속에서 오는 그 나름의 편안함이 있다라고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BTS의 새로운 아리랑 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음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순전히 저의 개인적으로 내린 해석이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시각으로 제가 또 음악을 들은 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책을 쓰는 와중에는 그 책과 관련된 생각에 엄청 빠져 있게 되다 보니 세상을 모든 거를 다 그런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데, 좀 오늘 말씀드린 그 물속 어두움, 위안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금 책에 녹여내고 있는 아이디어들이라서 편향될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의 감상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사실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안 했었다가 갑자기 찍었어요. 갑자기 어제 BTS 앨범 듣고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갑자기 찍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음 영상이 원래 제가 기획했었던 좀 더 전형적인 춘코의 철학 같은 영상 올라올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